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하실 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를 곡해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논리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글을 쓰는 과목이다 보니까 자꾸 정답을 찾으시려고 가시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쓰고 답안지에 쓰고 나는 잘 썼어라고 잘못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해 시험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문제겠죠. 물론 문제에서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만 알고 있는 혹은 정리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쓰면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해 시험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기는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해 시험에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왜 떨어진지를 모르게 되면 그 이듬해에도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냥 1년 내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도대체 나는 잘 썼는데 왜 떨어졌지? 왜 그런 점수밖에 안 나왔지? 라는 생각. 잘못된 게 뭔지를 알아야 바꿀 수가 있는데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를 좀 찾아가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감정평가 이론을 굳이 이제 학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학문의 분야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얘가 사회과학의 분야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것들을 배울 때 사회과학이다, 뭐 자연과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들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회과학인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결국은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죽은 학문이 되는 게 사회과학이거든요. 절대적인 명제나 정의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 사회과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는가?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이슈였으니까 이게,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준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융시장과 자본 혹은 이제 자산시장의 통합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뭐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 물론 이제 뭐 자연재해가 있으면 일단 떨어지겠지만 맥락만 한번 보자는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견해의 제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부동산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정책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기준금리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얘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얘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또 맞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거와 관련해서 얘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얘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얘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논리가 가능한데 너무 다양하고 외울 게 많고 범위가 넓다고 해서 하나의 정답을 내 스스로 지정을 해버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로 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이것만 암기를 하고 가겠다 라는 식의 공부가 돼버리면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기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답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점수를 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양성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왜 다양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정답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논리를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 논리라는 거를 찾아 나가도 해당 논리에 맞는 전제를 혹은 조건을 제시를 해준다면 그때 비로소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하게 좀 열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평가 이론 학습의 오해와 진실 이렇게 돼 있죠. 진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안 들려요. 그때는. 왜냐면 이게 공부 시작해서 이제 공부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장기간이 흘렀어. 장기간. 시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못되게 여기서부터 오류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왔어요. 이만큼.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사가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못 받아들이죠.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상처받으시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잘못되지 않으면 시험을 합격하는, 절대로 합격하지 못한다.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하고 깔보고, 이 과목 자체를 깔보고, 그냥 좀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공부를 해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 다 써먹을 지식인데, 왜?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머리에 든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린데, 정확히 제대로 잘 공부해 놔서 나중에 활용하고 쓸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또 시험 보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좀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겠죠. 공부하면서도 제가. 근데 처음에 조금 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챕터를 넣었고요. 거짓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린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잘못된 것을 알아야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다. 이 올바르다라는 것 자체는 보편 타당한 개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한테만 올바른데 남한테는 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받는 거를 권해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요 뒤에 나올 얘기들은 조금 다 같이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얘기들이니까 간단하게 재미로 또 보고 갈게요. 자, 강의 듣고 기본 교재 열심히 반복하여 학습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처음에 기초 강의 있고 기본 강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 강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강의 들으면서 기본 책을 같이 나가니까 교재 열심히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답안은 작성할 수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겠지가 중요한 거예요. 되어야 한다 혹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해요. 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논술을 엄청나게 잘하셨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든가 아니면 글을 쓰는 직종이 있으셨든가 작가 내지 기자 이런 분들 아니면 글 쓰는데 개인적인 취미가 굉장히 이제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텍스트와 문건만 읽고도 그거를 요약 정리해서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작성 연습 별도로 하셔야 돼요. 작성 연습. 이 작성 연습이 뭐냐면 답안지 쓰는 연습. 근데 답안지 쓰는 연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글씨의 속도라든지 글씨를 잘 쓰는 글씨의 교정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시간 배분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이제 문장의 오류를 잡는다라든지 전체적으로 논리 구조를 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별도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저는 답안 작성에 비중을 두고 갈수록 더 이론 답안지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등한시할 수는 없죠. 뭘 알아 했으니까 등한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좀 질문이 잘못됐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이게 기본이고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 뭐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은 이게 더 중요해요. 훨씬 더. 그때는 이 질문이 맞겠네요. 작성 연습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 듣고 이해한 다음 쓰는 방법 추가로 이해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했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의 듣고 이해한 다음 쓰는 방법, 강의 듣고 이해한 다음 쓰는 방법, 요거 하고 나서 요거 쪽으로 가면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순서 자체가 자꾸 이제 요거 할 때는 요것만, 저거 할 때는 저것만, 그게 이론 공부할 때도 해당이 되는데 전체 공부할 때도 조금 해당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2차 공부를 할 때도 1차 공부할 때도 많이 느껴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2차 공부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돼요. 요 시기에는 이것만 하고 있고 간단히 얘기하면 하루에 공부할 때 오늘은 실무야, 내일은 이론이야, 그 다음 날은 법규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실무도 하고 이론도 하고 법규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무하면서 기본서 내용 공부도 하고 문제 푸는 것도 같이 하잖아요. 또 한 과목 내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론을 공부할 때도 강의를 수강하면서 답안지 쓰는 작성하는 것들을 조금씩 체화시켜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강의 끝나고 자 이제 씁시다. 쓰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렇게 가시면 혼란이 많이 와요. 혼란이.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내가 느끼는 수험자 본인이 느끼는 시험이 임박해가는 그 어떤 압박감 혹은 나는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험 자체가 너무 짧게 남았어. 그런 시간적인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자 이제 쓰는 거 합시다. 이렇게 되면 불안하죠. 그리고 불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쓰는 것 자체 그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조금씩 같이 해나가는 게 좋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은 차근차근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면 훨씬 편하고 빠르다. 수험기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논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가 딸리기 때문에 일단 암기한다. 그러고 놓고 가다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경험적인 측면으로 보면 나는 이해가 되어야지 암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빈도수는 많아요. 빈도수는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빈도수는 많은데 실제 이렇게 하시냐? 현저히 떨어진다. 왜? 이해를 어떻게 이 이해 자체를 살면서 보지도 못한 학문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한 학문. 그거를 기본 강의 뭐 2달, 3달 듣는다고 혹은 책 조금 읽는다고 이해가 확 팍팍 돼요 막.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굉장히 함축적이고 추격적인 학문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접 학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뭐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 3권, 4권, 5권 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우리.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그렇게 되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또 반대로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평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이해력이 떨어지나 봐요. 일단 외울래요. 좋아요. 일단 외울래요. 일단 외웁니다. 일단 암기. 일단. 근데 하다 보니까 암기해서 쓰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빈도수 자체는 적어요. 누가 처음부터 하기 싫은 암기에 뛰어들려고 하겠어요. 빈도수 자체는 적은데 이렇게 하신 분들의 효과, 즉 실제로 이루어지는 비율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실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죠. 왜? 기본 강의 자체는 이해가 목적이니까. 기본 강의 자체는 이해가 목적이죠. 당연히요. 강의 자체는 이해가 목적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암기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시자라는 얘기예요. 자꾸 편가르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할 때.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저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지금은 맞는데 나중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땐 맞았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수험 기간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요거 두 개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은 별거 아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짧게 치면서 작성하면 된다. 키워드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논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키워드 자체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왜? 써야 되니까 뭔가를.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삼아야 될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재료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재료만 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치면 쓰잖아요. 없어 보여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주관식 시험 중에서 단답형 시험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줄글이 있어야 되고 이 줄글이 논리가 있어야죠. 논리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설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만 쭉쭉쭉쭉 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설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광고? 혹은 이제 그 뭐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찌라시? 뭐 키워드? 중심?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채점하시는 분을 설득하셔야죠. 본인만의 논리로. 대신 이 설득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게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분명히 가셔야 돼요. 즉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럼 기본서 꼼꼼하게 몇 권 보고 논술도 따로 강의 듣고 준비하면 고득점. 맞아요. 100% 맞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얘기죠. 100%예요. 이거 기본서도 몇 권 보고 논술 강의도 듣는 거야. 논술 강의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오히려 그 고등학생들이 입시할 때 듣는 논술 강의 자체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논술 강의도 듣고 답안 쓰는 연습도 하고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정확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러면은 2년? 3년? 이거 안 돼. 5년 이상 걸려. 5년 이상. 최소한 5년 이상 걸릴지도 몰라. 최소한. 안 돼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라고 해도 될까?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럼 답은 요약서다. 집중적으로 컴팩트하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틀렸냐면 요게 틀렸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적인 게. 자, 기본서와 요약서 그리고 의노트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기본서와 요약서, 그 다음에 의노트. 요거는 지금 나오고 있고, 요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요거는 나와 있으니까 들을 거고. 그죠? 보통 공부하면 서브 많이 만드시잖아요. 서브가 이거. 올해 강의에서부터는 기본 강의부터 같이, 의노트도 같이 이렇게 나가요. 됐어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살펴봤고요.